우리가 이제 점과 좌표를 할 거예요. 오케이? 점과 좌표를 할 건데, 이제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오케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첫 번째는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거고, 두 번째는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직선상에 이렇게 있어요. 두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A라는 점은 4, B라는 점은 7. 그래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 B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이렇게 3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를 어떻게 주는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미지수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A라는 점을 그냥 A, B라는 점을 그냥 B라고 줬어요.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B-A 이렇게 나타내겠지 않냐? 근데 이제는 A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이렇게 A, B. 그럼 얘를 A, B의 거리를 무엇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A-B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두 점을 그냥 가져왔단 말이다. 그때 거리를 나타낼 때는 결국 무엇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의 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이 A, B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A, B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값이 뜻하는 게 거리예요. 오케이? 전에도 그렇게 배웠지?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냐라는 건데 두 수가 빼져 있는 이 절대값에서는 이 A랑 B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은 A랑 B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는 거예요. 오케이? A, B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절대값을 통해서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좌표 평면이에요. 좌표 평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배운 적이 있을 거야. 중학교 때. Y축이 있고 X축이 있는데 이 한 점이 A, B예요. 그때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OA에 대한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처리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배웠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배웠잖냐.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의 좌표는 A, 0. 당연히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는 0, B.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거리를 구해 줄 수 있네요. 이 거리는 뭐예요? 절대값 A라고 쓸게요. 오케이? 0부터 A까지 떨어진 거리니까. 그 다음에 이 거리는 뭐예요? 절대값 B라고 쓸게요.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네요. 이 OA. OA의 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너희들이 배웠지?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서. 아닌가? 했지? 아니냐? 몰라요? 중학교를 거치지 않았어요? 중학교 과정 거치지 않았냐고. 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하고 있어? 중학교 뭐 하고 있어? 과정. 중학교 과정 이미 끝냈어? 이제 안 해? 이것만 해요? 이제? 뭐 하고 있어? 거기서? 뭐라고? 뭐 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 열심히 안 하구나.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거의 다 끝나서 몰라요. 중2의 마지막 과정은 뭐지? 발문 아니야? 발문 3학년 올라갔나? 확률인데 경호에서랑 확률. 경월에서 확률? 그 전이? 발문 삼각형? 있었지 않아요? 삼각형 아니에요? 네, 배우는 있었어요. 그래요?
저요. 잘못하고 좋다고 했다고. 미안해요. 얼른 합시다. 미안해요. 괜히 물어봤네. 얼른 봅시다. 우리가 이제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 B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할 거야. 그러면은 얘도 당연히 무엇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 B의 X값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A고 B가 되는, C가 되는 거니까 이 거리는 절대값 A-C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렇지, 거리니까. 그 다음에 Y값의 차이는 이 점이 B고 이 점이 D니까 이 거리의 차이도, Y값의 차이도 절대값 B-D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 줄 수 있네요. A, B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 A-C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차이의 제곱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차이만 중요한 거지 이 부호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다. 어차피 제곱하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이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를 한 문제씩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거리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 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X축이 이렇게 있어요. Y축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2,1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1이에요. B라는 점이 0,3이에요. 0,3이에요. 이 정도 있다라고 합시다. 0,3이에요. 그러면 이게 X축 위에 있는 점에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구할 때 사실 이 X축 위에 있으면 이 점을 P라고 합시다. 얘를 A,0이라고 놔둘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놔두고 문제를 풀 건데 사실 너희들 이제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 세 칸 한 칸이네. 라는 거예요. 세 칸 한 칸. 세 칸 한 칸. 그러면 이거가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사실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더 많이 찾았거든. 어렸을 때 나는 이렇게 더 많이 찾았어. 나 학생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니겠지. 이렇게 푸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줬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X값의 차이예요.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거랑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양변을 제곱해서 처리했더니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1은 A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A의 제곱 사라져서 4A는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네요. 그럼 그 점의 좌표는 뭐예요?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지? 아까 침대로 세 칸 한 칸 이렇게 보내도 되지? 사실 문제 풀 때 시기 너무 기니까 그렇게 푸는 경우도 내가 가끔 있을 거야.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안.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삼각형들을 나타낼 건데, 삼각형들을 나타낼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여라 라는 건데, 삼각형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세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해 볼게요. A, B의 길이를 표현해 봤더니 얘는 지금 이제부터 이렇게 써도 돼요.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 그렇지? 루트 8이라고 적을게요.
BC의 길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X값의 차이가 6이지 6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 루트 40이네요. 그 다음 CA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X값의 차이의 제곱 4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3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내가 이거 계산할 때 이거 앞으로 안 빼줬지 숫자들 다 일부러 안 빼준 거예요. 세변의 길이 구할 때 이거 빼주면 잘 안 보이거든. 근데 이 봐보면 이거랑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되는 거 보여요? 우리가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뭐가 되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반드시 언급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 않냐? 지금 얘가 B, A, C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각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반드시 너희들 정답 적을 때 반드시 얘를 어떻게 적던가?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적던가 아니면 빗변의 길이가 빗변이 뭐인? BC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오케이? 반드시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말만 적으면 안 되고 어떤 각이 90도인지 아니면 빗변이 90도인지 어떤 변이 빗변인지 명확히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2변을 봐도 얘를 통해 세변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지. 세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AB의 길이부터 구해봤더니 루트 X값의 차이의 제곱 X값이 1차이 7차이네요. 그래서 루트 50이 되겠네요. BC의 길이는 루트 X값의 차이 5제곱 5제곱이네요. 뭐가 돼요? 50이 되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CA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CA의 길이는 X값의 차이가 4의 제곱 2의 제곱이네요. 루트 20이 되네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는 이 두 개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도 너희들이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돼. 뭐랑? A, B의 길이랑 B, C의 길이가 같은 이거인 이등변 삼각형이야. 오케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 이등변이 되는지 무엇이 빗변과 직각이 되는지 명확히 명시해 줘야 합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예제 3번을 봐봅시다. 예제 3번을 봐보면 도실수 AB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어디선가 많이 봤어요. 오늘 배운 거잖냐? 어디선가 많이 봤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네.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은 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A, B로부터 0,0까지 떨어진 거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얘가 이제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이 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루트 A-0의 제곱 플러스 B-0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A, B로부터 0,0까지 거리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옆에 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A, B로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예요? 그렇지. 4,-2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0,0 얘가 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4,-2가 있어요. 4,-2가 있어요.
A, B를 그냥 이제 이런 점을 줘봅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최단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 거리 플러스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되는 거예요?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최단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AB가 어디에 있을 때요? 여기 있을 때 A, B가 여기 있을 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x값의 차이 플러스 y값의 차이네요. 루트 20이니까 2루트 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답을 적을 때는 반드시 이거 유리화해서 적어줘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두 거리의 최소값은 이 거리로 각각을 생각할 수 있고 최소값은 직선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뒤로 넘겨봅시다. 뒤에 이제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증명하여라 라는 게 있지. 증명하여라 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걸 들면서 고민을 조금 했거든. 이걸 쓸까 아니면 식으로 풀까 라는 거예요. 이걸 쓸까 식으로 풀까 라는 고민을 하는데 너네들은 식으로 좀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 퍼프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나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을게요. 오케이? 식을 대부분 써서 정리하는 연습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이제 이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너희들이 따로 한다든가 그때 따로 알려주도록 하고 지금은 최대한 식을 써서 문제를 풀게요. 이제 이거부터 증명을 해볼 건데 이 정리가 생각보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등장해요. 이 정리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봐봅시다. 이걸 증명할 거야. 세 변이 있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각형을 잡았어요. 얘가 이제 A고 얘가 B고 얘가 C예요. 근데 중점 M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러면 어떤 길이냐면 A, B의 길이 이 길이네요. 이 길이 A, B의 길이 이 길이네요.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A, C의 길이 이 길이의 제곱. 오케이? 이 길이의 제곱은 AM의 길이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이 길이의 제곱의 2배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잖냐? 이 길이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CM의 길이가 어차피 BM이랑 같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의 2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증명할 건데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을 배웠잖냐? 좌표 평면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Y축을 줄 거고 X축은 당연히 이렇게 주겠네요. 얘를 X축으로 줄게요. A라는 점을 A, B라고 놓을 거고 B라는 점을 C, 마이너스 C, 0이라고 놓을게요. C라는 점을 C, 0이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A, B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A, B의 길이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냐면 X값의 차이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Y값의 제곱. 그 다음에 B, C 길이의 제곱을 구해주면 X값의 차이의 제곱이야. A-C지?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도 구해줄 수 있냐면 AM의 길이도 구해줄 수 있는데 이거 제곱을 구하는 거야. AM의 길이의 제곱. 그러면은 AM의 길이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네요. 그래요? 뭐야? 좀 이상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AC. 그 다음에 BM.
BM의 길이는 뭐가 돼요? 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증명이 끝난 거야. AB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BC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 봤더니 뭐가 돼요? A의 제곱이 두 개 있지.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되는 거 보여요?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가운데 있는 항이 A 제곱 두 개, B 제곱 두 개, C 제곱 두 개 있습니다. 라는 거네. 당연히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을 구해봤더니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네요. 즉 우리가 증명이 끝났네요.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은 또 왜 BC라 적냐 이거? 미안.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의 2배예요.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이 센에 증명 문제 있거든? 센에 증명 문제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세요?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좌표를 잡아서 증명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세 문제가 있거든? 네 문제가 있던가? 좌표를 잡아서 증명해 보세요. 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사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 중선정리 이용하면 쉬워요. 쉽거든? 근데 식으로 풉시다. 오케이? 중선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내가 잠깐 보여주긴 할게. 그 식으로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제 X축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얘를 A, 0이라고 놓을게요. X축 위에 있으니까 Y값이 0이지. 그러면 AP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BP의 길이의 제곱을 식으로 표현하면 AP의 길이는 이렇게 되네. X값의 차이의 제곱 A-1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BP의 길이의 제곱은 A-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요.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Y값의 차이의 제곱. 정리를 했더니 2A의 제곱 마이너스 2A 6A니까 8A의 제곱. 다 더해지는데 1, 16, 17, 25, 42, 51. 그래요? 미안해. 51이 되네요. 그래요? 다 하면 51 되는 거 맞아요? 내 암산이 맞았냐? 네. 정확하네요. 그럼 봅시다. 이거의 최소값 구해주래.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플러스 4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8이 나와서 생기겠네요. 51. 그러면 2에 A-2의 제곱 플러스 43. A가 뭐일 때? 2일 때. 최소값 무엇을 갖겠습니다? 43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이렇게 풀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식을 정리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바람인 거야. 두 번째는 방금 전에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배웠네. 그래요? 중선 정리 다시 복습해볼까? 뭐냐면, 이놈의 제곱 플러스 이놈의 제곱은 이놈의 제곱 플러스 이놈의 제곱의 2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좌표평면상에 나타내 볼 건데, 좌표평면상에 1,4라는 점하고 3,5라는 점을 나타낼 거예요. 1,4라는 점, A가 1,4예요. 얘가 1이고, 얘가 4야. 3,5라는 점을 표현할게요. 3,5라는 점. B라는 점이 3,5라는 점이에요. 오케이? 근데 나한테 X축 위에 있는 점 A, 0 P라는 점을 줄 건데 A, 0이라는 점까지의 제곱 이놈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엎어져 있지? 다음 주 우리 다시 봐보자. 제곱은 중점을 찍어가지고
제곱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디 중점이 지켜야 돼요? 여기 중점이 지켜야지. 여기 중점이 지켜야 돼요? 여기 중점이 지켜야 되는데 이 중점을 찍어 봅시다. 중점은 이것을 M이라고 놓을게요. 이것을 M이라고 놓을 건데 이 점의 좌표를 M이라고 놨어. 중점의 좌표를 구했더니 2,2분의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래요? 2,2분의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 그래? 중점이니까 X값의 중점, Y값의 중점. 더해서 2로 나눈 게 한가운데지? 더해서 2로 나눈 게 한가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의 제곱이냐면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이 길이의 제곱이거든. 이 길이 제곱 플러스 이 길이 제곱은 중점을 찍어서 이 길이의 제곱 플러스 이 길이의 제곱의 2배예요. 그렇지? 그럼 봐봐. 이 길이의 제곱은 일정해. 그럼 이것만 최소값이 되면 돼요? 언제가 최소가 돼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최소가 돼요. 오케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최소가 돼요.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을 써봤냐면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인데 얘가 2배에 뭐가 되는 거냐면 AM의 제곱 플러스 MP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가 일정하다고? 이 값이 일정해요. 이 값이 일정해요. 그럼 이거의 최소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점이라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이 돼요. 이 점이 좌표 뭐가 돼요? 2,0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해주기를 2배. AM의 제곱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최소값은 이제 구해지는 거지. 2니까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네요. 오케이? 플러스 이게 이제 AM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이제 뭐의 제곱이에요? MP의 제곱이잖냐? MP의 제곱. 얘가 2분의 9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계산하면 똑같이 값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2번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서 좋거든. 아닌가? 분수꼴이 나와서.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있으면 이걸로 풀면 굉장히 빨리 풀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풀지 말고 항상 이식 세워서 푸세요. 오케이? 첫 번째 방법으로만 문제 푸세요. 웬만하면 식을 정리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 봅시다. 이것도 봐봅시다. 당연히 얘도 이제 똑같겠지? 얘는 P의 좌표가 있는데 P의 좌표를 A, B라고 놓을게요. A, B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 각각을 세워줄 수 있겠네. A, P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5의 제곱.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사라진 거야. 플러스 A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의 제곱이네요. 그 다음 C까지 떨어진 거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A의 제곱은 A의 제곱끼리 다 모아줄 거예요. 모아줬더니 3A의 제곱 플러스 6 플러스 10 마이너스 4 플러스 12A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9 숫자는 나중에 한꺼번에 더 할게요. 오케이? 숫자는 나중에 한꺼번에 더 할게. 그 다음 B의 값 따집시다. B의 값이 뭐냐면 B 3B의 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6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6B인가? 그러면 숫자를 다 더하면 이거 뭐가 돼요? 9, 25 이거 남산 못하겠다. 9, 4, 1 50, 60
73? 그래요? 7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정리하겠지. 실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3으로 묶었어요. 3으로 묶었는데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생기고 마이너스 12가 생겨요. 3으로 묶었는데 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생겨요. 73인데 우리가 정리해 봤더니 3의 a 플러스 2의 제곱 3의 b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12, 48 58이에요? 58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a가 뭐일 때? a가 마이너스 2이고 b가 1일 때 최소값 무엇을 갖습니다 라는 거냐면 58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a, b의 좌표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뒷부분에 어떤 문제를 풀고 다시 이 문제로 올 거야. 이 문제로 올 건데 이거 있잖냐? 이거 적어놓기 마세요. 이 점의 좌표는 무게중심이에요. 이 점의 좌표는 무게중심인데 이 옆에다가 나중에 한번 증명은 할 거예요. 오케이? 증명은 한번 해볼게.